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최근 동일 단지 내에서 신규 전세 보증금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전세 보증금보다 1억 5천만 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갱신권을 이미 사용한 전세 물건이 시세대로 거래되기 시작하면 임차인들의 보증금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 선택 시 내부 평면 구조와 전망, 조망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리두기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집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를 변경한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수도권에서만 500가구가 넘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청약 당시 미계약된 물량이 늘어난 데다 무순위 청약에서도 또다시 미달돼 수차례 청약 접수를 받는 사례도 여럿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오늘 오전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이 취임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라는 단어를 35번이나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시장 경제체제를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새롭게 출범한 이 정부 아래서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실 겁니다. 저희 방송도 언제나 발빠르게 시장의 동향들 여러분과 함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1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오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께서 가진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부터 이제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자, 이 부동산 시장하고 상당히 또 연관이 있죠.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또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자,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이 부동산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이제 수요 억제를 통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를 해서 수요 억제를 통한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 가격 안정이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가격이 폭등을 했죠. 자, 최근에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취임사에 자유와 시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비정상적이었던 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또 정책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이 윤 대통령의 이제 정책 공약 중에 주택 200만 호 건설이 있습니다. 주택 200만 호 중에 70만 호를 이제 서울 도심권 또 수도권 지역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제 공약이 있었는데, 자, 특히나 우리가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을 하려면 땅이 없죠. 땅이 없기 때문에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을 통해서 그러니까 노후된 지역에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겠죠. 자, 이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제 투자자가 유입이 되면서 가격 상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요. 제가 이제 1대1 대면 상담으로, 1대1 대면 상담으로 좀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요. 자, 이게 정책이 바뀌면서 이제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재개발 지역에 지금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재개발 지역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사실은 좀 소액으로 들어가기가 최근에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제 가격이 많이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회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 1대1 대면 상담에 대한 이제 주제는요. 1억으로
재개발 지역의 소액으로 입성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좀 이 재개발 지역에 소액 투자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분야 중에서도 부동산만큼이나 이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분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많은 규제 일색이었던 이 정권이 바뀌면서 시장 경제에 초점을 맞춰서 부동산 시장도 조금 살아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내가 소액으로 또 어떻게 투자했을 때 내 집 마련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내 자산 든든하게 불릴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1대1 대면 상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참여 안내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전화 상담 통해서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 빌라를 한번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어떤 빌라가 좀 궁금하세요? 여기 방배동 있는데 하고요. 네. 저 건대 입구역에서 자양 3동 쪽으로 그 빌라. 이거를 지금 다 두 개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좀 어떻는지 물어보고 만약에 두 개 중에 하나를 한다 그러면 어떤 걸 했으면 좋겠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지금 두 개의 다세대 주택을 그럼 보고 계시는 건데 저희가 좀 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방배동에 그 913-13. 네. 913-13번지. 그리고 자양 3동은요? 자양동에는 27-112. 방배동에 913-13번지 다세대 주택 하나랑 자양 3동에 227에 112번지 이렇게 다세대 네. 주택 두 개를 좀 비교하고 계시는데 거주는 안 하시고 좀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게 좀 투자했을 때 나중에 향후 가치가 더 높아질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한번 방배동 거 한번 볼게요. 예. 예. 지금 방배동 여기 지금 방배역 그 2호선 라인 바로 옆에 있네요. 그죠?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방배동 근처에 보면은 여기 지금 방배 5구역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이 있고 주변에 뭐 방배 13이라던가 방배 14구역 주변에 이렇게 좀 단독주택 재건축이 많죠. 그렇죠? 예, 예. 예,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 방배동 같은 경우는 보니까 바로 옆에 여기 그 방배동 먹자골목이 바로 옆에 있네요. 그죠? 예, 바로 앞쪽으로. 예, 방배동 먹자골목이 있고요. 그렇죠? 예. 여기는 지금 매매가가 얼마예요? 5억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억대. 그럼 투자 금액은 얼마예요? 1억 미만이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 끼고 투자하면 한 1억 미만. 네. 1억 미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자양동 거 한번 볼게요. 우리 다른 그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아까 자양 3동 쪽이라고 하셨는데 예. 예, 자양동도 한번 입지여건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자양동에 227-112번지죠? 예. 예, 자양 3동이네요. 자양 3동 쪽. 아, 여기가 지금 이제 건대 입구역 바로 앞에 있네요. 그죠? 예. 예. 예, 자, 한번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건대 입구역이 있고 여기에 지금 인접을 해 있고 주변에는 다 아파트죠. 뭐 더샵 스타시티 있고 요쪽 아래쪽은 다 이제 아파트 주거벨트고. 그죠? 노후된 예.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만 지금 요게 지금 요 부근만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빌라촌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바로 건너편이 지금 이제 건국대학교고요. 그죠? 예. 자, 우리 시청자 여기는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는 저기 한 5억에서 7천 정도, 아니 5천에서 7천 정도. 5천에서 7천이요. 네. 매매가는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3억대요. 3억대. 3억대 초반. 3억대 초반. 예, 그럼 아까 방배동 쪽이랑은 한 2억 이상 차이가 나네요. 매매가랑은. 그죠? 예, 매매가는 예. 그래요. 자, 시청자님. 일단은 제가 결론부터 드릴까요? 예. 자양동을 매입을 하셔야죠. 자양동이 납니까? 예. 자, 우리가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예, 부동산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 지역적인 이 브랜드 가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양동이라는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방배동이라는 지역을 비교를 해보면 자, 브랜드 가치는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면에서는 방배동이 좀 낮죠. 그렇죠?
예. 예, 방배동이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여건이 좋잖아요. 예, 강남 또 이제 강남 3구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는 방배동이 난데 자, 우리 시청자님 우리가 빌라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르려면 어떤 지역이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개발이 좀 가능한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은 지역의 가격이 많이 오르죠. 그렇죠? 그 자양동 거기도 개발이 좀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자, 우리가 빌라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향후에 개발 가능성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자, 근데 개발 가능성을 보면 자, 방배동하고 자양동을 비교를 해보면요. 예,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나중에 이제 구역 지정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노후도 요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이든 가로주택이든 모아타운이든 낡은 주택들이 많아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낡은 주택들이 많아야 되는데 방배동하고 자양동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안쪽에 이제 골목골목 다 들여다 보면 자양동 쪽이 조금 더 노후도가 높아요. 예, 좀 많아요. 예, 자양동 쪽이 아마 그 현장에 가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예, 가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자양동이 노후도가 높으니까 앞으로 개발 가능성은 좀 더 높은 거죠. 그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개발을 할 때요. 상권이 아주 좋은 지역이거나 아니면 상권이 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권이 아주 좋은 지역이면 개발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어떤 지역에 아주 상권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상가 조합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가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개발하는 거를 반기질 않아요. 예, 거기서 상권이 좋아서 월세 따박따박 받고 땅값이 계속 오르는데 아파트 한 채 준다고 개발에 찬성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방배동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지도상으로 보여드렸듯이 바로 옆에 먹자골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먹자골목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상권을 보면 방배동 쪽이 훨씬 더 상권이 좋아요. 대신에 이 자양동 쪽은 그 건대입구역 상권만 건대입구역 상권은 좋아도 이쪽의 상권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여보세요? 예,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방배동 같은 경우는 노후도도 상대적으로 자양동에 비해서 조금 낮고요. 예, 그다음에 상권 같은 경우는 방배동 쪽이 상권이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개발 가능성으로 묻어둘 지역은 방배동하고 자양동을 보시면 자양동에 묻어 놓으셔야 돼요. 아,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내 투자 금액 대비 가격 대비 성능비, 그러니까 가성비를 봐야 되거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자양동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억대라면서요. 예. 자, 3억대면요.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최근에 빌라 지을 수 있는 땅값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막 그 이제 건축비 있죠. 건축비. 예. 예, 건축비 계속 오른다. 뭐 철근이나 레미콘 계속 오른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예. 예, 만약에 지금 자양동에 3억짜리 물건이 있으면요. 3억짜리 물건이 있으면 우리가 원가 개념으로 한번 봤을 때는요. 원가 그냥 누군가 땅을 사서 거기에 이 공사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빌라 공사비를 이제 투입을 해서 빌라를 짓게 되면 제가 볼 때는 3억 초반대 이건 원가예요. 원가. 원가에도 못 미쳐요. 예. 이해되세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원가 개념으로 계산을 해봐도 자양동이 훨씬 더 낫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일단은 가격을 낮게 주고 사야 나중에 좀 차익이 클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방배동하고 자양동 중에서는요. 무조건 자양동으로 가셔야 돼요. 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시원한 답변이 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노후도와 상권 그리고 가성비까지 따져봤을 때 고민하셨던 두 지역 중에서는 자양동 손 들어주셨으니까 이제는 빠르게 매수 계획 세워보시고 언제든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함께 좀 풀어볼까요? 네, 저는 농구 상계주공 2단지 네, 17평이에요. 네. 네, 그래서 계속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네.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혹시 매도하고 뭐 재개발될 지역 빌라를 구입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네. 주신 건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상계 주공 2단지 17평형인데 이게 조금 네. 보유하기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뭐 네. 대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줄여서 재개발 투자를 좀 해보면 어떨까? 혹시 보신 네. 지역도 좀 있으세요? 지역은 용산, 청량리, 합정동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부산이라서 부산에 아. 또 사는 곳에 네. 또 재개발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해서 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부산에서 투자 계획을 서울로 세워야 할지 부산으로 세워야 할지 아니면 지금 그대로 유지해야 할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대표님, 제가 팬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예, 대신에 제가 확실하게 제가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상계주공 2단지 지금 갖고 계시는데, 예. 네. 자, 여기 최근에 뭐 재건축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노원역 역세권하고 또 가깝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네. 창동 차량기지랑도 가깝고, 예. 그다음에 여기 뭐 창동이랑도 또 인접을 해 있고요. 근데 이거 언제 매입을 하셨어요? 2017년 3월에요. 2017년 3월. 아. 네, 그러면 이거 말고요. 네. 그 다른 주택은 가지고 계세요? 부산에 빌라가 있었는데 예. 2020년 10월에 정리를 해줬습니다, 딸에게. 아, 증여를 해 주셨어요. 네, 아, 증여를. 그러면 이제 지금 1주택이겠네요. 그죠? 네네. 1주택이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2017년 8월 달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으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그 2년 거주 요건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럼 얘는 이제 거주 요건은 지금 해당이 없네요. 그죠? 예, 딸에게 정리를 2020년 10월에 해줘도 해버렸으니까. 그죠? 보유는 안 해, 아직 지금 이제 거주는 보유만 하시고 그러니까 보유만 하시고 지금 거주는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저는요. 자, 네. 물론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투자를 할 때요. 투자를 할 때 항상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게 좋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하신 지역이 용산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청량리 쪽이 서울 도심에서는 이제 용산이나 청량리 쪽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저는 당연히 이제 이거 매도하시면 아무래도 서울 도심에서는 지금 상계동 지역도 괜찮은 지역이지만 용산이나 청량리 쪽이 상급지잖아요. 그죠? 예. 네네. 자, 그래서 갈아타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저는 좀 반대를 하고 싶어요. 네. 예.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상계주공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좀 약간 좀 주춤했죠. 그렇죠? 네. 예, 최근에 좀 주춤했잖아요. 지금 작년 가을부터.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오늘 그 지금 새 정부 출범했죠? 그렇죠? 네. 자, 새 정부 출범했는데 자, 그럼 이제 서울 도심과 수도권 지역에만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0만 호 주택 공급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서울이라는 지역은 땅이 없어요. 주택을 공급할.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노후된 지역에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규제를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규제를 완화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규제를 네네. 완화를 해주면 재건축이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상계주공 같은 경우는. 그죠? 네. 자, 지금 상계주공 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안전진단은 1차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네, 했습니다. 근데 지금 2차가 남아 있는데 자, 지금 재건축 규제 완화 중에 지금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지금 공약사항에 나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자, 앞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어때요? 당연히 재건축 진행이 되면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네. 예,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자, 네. 거기다가 뭐냐면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17평을 지금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얘 지금 매가가 얼마예요? 지금 시세가 6억 5천? 한 6억 중반 정도 가죠? 그죠? 네. 자, 서울에 이제 웬만한 지역이에요. 6억 이하짜리 아파트 없어요. 네. 자, 6억 이하짜리 아파트가 없는데 그럼 어떤 얘기냐? 자, 그럼 앞으로 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지금 2030 세대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싼 주택을 많이 매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거기다 그러면 이제 6억 전후의 아파트를 많이 살 거예요. 그죠? 예, 대출이 좀 나오니까. 그럼 6억 전후의 아파트를 사면서 얘 같은 경우는 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인근에 앞으로 창동 차량기지 개발이라던가 이제 GTX 호재, 그러니까 주변에 또 호재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용산이나 청량리 쪽 좋아요. 그런데 일로 가시려면은 아무래도 이거 매도하시고 또 빌라 같은 거를 많이 빌라를 또 매입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빌라라는 거는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자, 용산 같은 데도 예전에 한 뭐 4, 5천 투자 나왔었거든요. 그죠? 예. 근데 지금은 4, 5억 투자예요. 예. 예, 용산은.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그래도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액으로 들어가서 내가 묻어놓고 가격이 오르는 걸 봐야지 이렇게 4, 5억, 지금 4, 5억 정도로 가격이 올랐는데 예, 4, 5억 정도로 가격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좀 리스키한 거예요. 예, 투자에 대한 안정성이 약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급지는 용산이나 청량리가 좋지만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봤을 때 지금 상계중원 2단지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오를 만한 여지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단은 좀 보유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지금 이제 부산에서 지금 전화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아까 부산에 지금 어느 쪽 보세요? 아까 뭐 재개발 좀 온천 삼동. 어디요? 온천 삼동입니다. 온천 삼동. 예, 거기도 네. 기존에 좀 재개발된 데 있지 않아요? 네, 재개발하려고 지금 예. 예. 아, 기존에 한 대도 있고 지금 준비 중인 데도 있죠. 그렇죠? 예, 준비 중입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산에 지금 온천동, 예, 온천동과 상계동을 비교를 해보면, 자, 얘도 지금 준비 중이고, 얘도 지금 재건축 준비 중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부산에 지금 온천동에 지금 33평대 최근에 들어간 게 아파트 가격이 얼마예요? 12억이죠? 한 예. 10억에서 12억 정도 나오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 상계동은 지금 최근에 여기 상계중원 8단지, 예, 상계중원 8단지는 벌써 재건축이 돼서 지금 입주를 했거든요. 얘 같은 네. 경우 지금 아파트 가격이 33평대가 15억에서 16억이에요. 네. 자, 그러면 같이 준비 중, 여기는 뭐 재개발이지만, 여기는 재건축이지만, 어찌됐든 정비 사업을 같이 준비 중인데, 주변의 시세, 그러니까 이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주변 시세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당연히 주변 시세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에 내가 가져가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거기 온천동보다는 이쪽이 지금 상계동에 그냥 가져가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어차피 네, 우리가 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 나중에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럼 당연히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싼데 내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정도는요. 네. 좀 더 묵히세요. 예. 어차피 예. 지금 한 5년 정도 묵히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한 2년 정도는 좀 더 묵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고민하셨던 다른 대안들보다는 지금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게 좋다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도 많은 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요즘 정말 이 소액으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이 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대표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안내 부탁드려요.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서울 도심 지역에 보면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은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용산 같은 지역도 뭐 청파동이나 아니면 원효로 아니면 뭐 서계동, 효창동 이런 지역들도요. 불과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한 5천에서 1억 사이 투자가 가능했던 지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투자 금액이 지금 4억에서 5억 사이로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예, 그만큼 서울 도심의 이런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과 더불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자, 그러면서 점점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지역들이 적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항상 기회는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지역을 찾아보면 좋은 입지에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투자할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1대1 대면 상담을 통해서 예, 개발 가능성이 높은 입지 좋은 지역에 1억으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1대1 대면 상담으로 제가 해드립니다. 1대1 대면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좋은 입지에 비싼 투자처를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입지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투자 계획 정창래 대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1주택자인데요. 네, 네, 근데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다 서울에 아니고 이제 일기 신도시 3번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세가 빌라 투자라서 그냥 취득세를 내더라도 소액으로 네.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주하시는 3번의 아파트 외에 좀 투자를 더 빌라 쪽으로, 다세대 쪽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투자 금액,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냥 1억에서 1억 5천? 네,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네. 좀 취득세를 내더라도 내가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한번 대표님과 함께 계획 세워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좀 빌라가 대세인 것 같아요. 예. 아, 어디 뭐 주변에 뭐 빌라 투자해서 좀 차익을 보신 분이 좀 있으신가 봐요? 아니면 방송 보시고? 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님 지금 아까 여유자금 한 1억 5천 정도에 네. 예, 투자를 원하시는데 혹시 뭐 보고 있는 지역은 있으십니까? 혹시 뭐 보신 지역은 있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다 올라서 네, 네. 예. 대략 하고 뭐 싶은 곳보다는 예. 네, 그냥 앞으로 괜찮아질 지역, 꼭 지역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근데 꼭 지역이 제일 중요해요. 지역이. 왜 그러냐면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 게 지역적인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 게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3번에 지금 아파트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가 만약에 비교를 해보면 3번이라던가 우리가 3번이 지금 일기 신도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일기 신도시에 우리가 3번뿐만 아니라 일산, 중동, 평촌, 분당 이렇게 5개가 지금 일기 신도시잖아요. 그죠? 네. 자, 근데 3번하고 그다음에 분당도 있잖아요. 예, 분당도 일기 신도시가 있죠. 자, 근데 네. 우리가 3번이라던가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물론 이제 아파트 단지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재건축을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지도 있겠지만 앞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그 재생 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3번하고 분당하고 입지가 약간 틀리죠. 그렇죠? 네. 예, 아니라 입지는 그죠? 분당의 입지가 훨씬 좋고 주택 가격도 분당이 높잖아요. 네. 그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만약에 리모델링을 했을 때요. 리모델링을 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 그러니까 아파트 공사비겠죠? 그렇죠? 아파트 사업비는요. 3번이나 분당이나 똑같아요. 3번이나 분당이나 똑같은데 아까 제가 그 처음 이제 시청자님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자, 똑같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주변에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틀리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자, 서울 도심에 지금 뭐 이쪽 강북권도 서울 도심에 이런 그 강북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은평에 뭐 불광동이나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지역들이 보통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 기대감 때문에 투자 금액이 많이 올랐거든요. 뭐 미아동이나 뭐 번동 이런 데도 투자 금액이 다 2억 이상이에요. 다 좀 이제 개발이 좀 가능한 지역들이. 자, 근데 찾아보면 은평이라던가 강북이라던가 이런 지역 말고요. 안에 도심 지역 이렇게 뭐 중구 종로하고 가까운 도심 지역에 충분히 지금 1억 5천 정도로 투자가 할 만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지역이 어디냐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지역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내 투자 금액 대비 가성비를 봐야 되는 건데 최근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 많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있지만 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아주 높지만 아직은 투자자들이 유입이 안 돼서 그러니까 투자자가 유입이 안 돼서 입지가 좋은데 입지가 좋고 가격은 싼 지역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예,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어떤 지역이냐면 혹시 그 왕십리 쪽 아세요? 네. 관심 있어요. 예, 왕십리 쪽 한번 가보셨어요? 가는 봤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시겠어요? 네. 자, 지금 왕십리 쪽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왕십리 쪽에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 지금 커트러블 역세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기 GTX라던가 이제 경전철이 연장이 되면 서울 도심에서는 가장 많은 노선이 연장이 되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노선이 연결이 되는 지하철역이 왕십리 역세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강남 접근성도 입지가 상당히 좋죠. 자, 그런데 요 주변이 왕십리역 주변에 아주 노후된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상왕십리역이라고 있거든요. 네. 한정거장 전에 상왕십리역이라고 있는데 이 상왕십리역 부근에 여기 바로 이 역세권 지역이에요. 이 역세권 지역이 보면 앞에는 왕십리 뉴타운, 그 다음에 뒤편은 다 예전에 재개발을 한 지역이 그래서 다 아파트예요. 다 아파트 주거벨트고. 근데 상암시역 바로 옆에 여기가 아주 노후된 저층 주거 지역이 있거든요. 저층 주거 지역. 그러니까 여기 가보시면 상암시역 앞에 가보시면은 대부분의 주택들이 다 아주 노후된 벽돌집이에요. 벽돌집. 그 빨간색 벽돌로 된 집들 있죠? 네. 예, 예전에 지은 집들. 그러니까 벽돌집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향후에 정비 사업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노후도 요건인데 노후도 요건도 맞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빼고는 주변이 다 개발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또 개발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 지역이 왕십리 역세권에서 또 역반경 다 모든 지역들이 350m 이내예요. 자, 역반경 350m 이내면요. 어떤 게 유리하냐면 향후에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역반경 350m 이내에 저층 노후 주거 지역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맞는 지역이 여기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가보시면요. 아까 여유 자금이 한 1억 5천까지는 지금 되신다고 하셨죠. 그렇죠? 네. 그 정도면은 조금만 더 발품 파시면 아마 좀 빠듯하게나마 매수는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주변에 아까 뭐 강북이나 은평이나 뭐 이런 지역들보다도 가격은 낮으면서 입지는 더 좋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는 항상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투자 금액 대비 더 좋은 입지에 내가 먼저 선점을 하면 나중에 나는 내 차익은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는 꼭 여기 잊지 마시고요. 나중에라도 시간 되시면 한번 직접 임장을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임장해 보시고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야 어느 정도 머릿속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네. 대표님 역세권 시프트라는 게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하고 다른 얘기죠? 아니 역세권 시프트하고 역세권 개발은 똑같은 얘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역세권 시프트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네. 역세권 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 예, 음,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역적으로 조금 힌트를 드렸어요. 상왕십리 쪽으로 좀 임장활동 해보시자 조언 드렸으니까 가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로 연락 주세요.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빠르게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직장 생활 10년 만에 한 1억 5천 정도를 모았는데요. 네. 이게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고민하다가 유튜브나 인터넷에 좀 제가 가진 자금으로 투자할 만한 데를 좀 찾아보니까 네. 답심리나 용담역 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정보가 나와서 네. 네, 그쪽은 어떤지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 정도로 이 투자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데 말씀 주신 지역이 동대문 답심리 지역과 또 성동구 용담역 근처에 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투자 계획 세우면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직장생활 10년 만에 그래도 목돈 만드셨네요, 시드머니. 그렇죠? 네네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신 데가 아까 용담역 부근이랑, 그렇죠? 네, 그다음 이 건너편인 지금 답심리역 답심리역이 있는데 이 답심리역 건너편이 지금 여기 답심리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지역이 용답동이랑 그다음에 이제 답심리동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죠? 예. 네. 자, 이건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일단 그 용답동 쪽에 혹시 뭐 물건은 보셨나요? 용답동은 저번 주에 한번 가봤는데요. 여기는 1억 5천 가지고 투자가 안 되실 텐데. 네, 저희 투자금이 너무 높아가지고 여기는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투자금이 얼마예요, 이쪽은? 여기는 그러니까 매매가가 5억 5천이었고 예. 전세가 2억 8천이었어요. 그럼 투자 금액이 안 맞으시네요. 여기는 그럼 한 2억 한 7천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네네. 여기 답심리 쪽은요? 답심리 쪽은 돌아보는데 물건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그래도 하나 봤는데 매매가는 4.5억이었고요. 4억 5천, 예. 네, 전세는 한 2억 9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자금에 맞네요. 한 1억 6천이니까. 네네. 예. 자,
제가 이렇게 이제 항상 이제 제가 화요일마다 우리 시청자님들 제가 이제 부동산 고민 상담 해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항상 어떻게 풀이를 해드리냐면, 자, 우리가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물건들을 사더라도 우리가 가격적인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하다못해 마트에 가서 어떤 뭐 물건을 사더라도 가격 비교 하시고 사시죠. 그렇죠? 아, 네, 당연하죠. 예. 자, 그럼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해서 더 좋은 걸 내가 매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네. 그러면 답심리하고 용답동을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에서 사실은 답심리하고 용답동 중에 입지를 살펴보면, 자, 이 답심리 쪽이 청량리역과 인접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여기 전농답심리 뉴타운이 있는 이쪽이 용답동보다는 더 대장주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용답동보다는 이쪽 라인, 그러니까 전농답심, 그러니까 이 청량리역과 더 인접을 해 있는, 그러니까 호재가 많은 청량리역과 인접을 해 있는 답심리가 더 대장주잖아요. 그죠? 네. 자, 얘가 더 대장주야. 자, 그러면 만약에 답심리하고 용답동하고 가격이 똑같으면 어딜 사야 돼요? 답심리를 가야 되나요? 그렇죠? 예, 아니 가격이 똑같으면 대장주 옆에 가야죠. 그렇죠? 대장주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기 용답동은 지금 2억 5천 이상 투자가 들어가고 여기는 1억 6천이에요. 자, 더 대장주인데 가격이 싸네요. 그러네요. 얘가 어디 사야 돼요? 답심리를 가야겠네요. 예,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번 시원한 결론 드렸어요. 고민하실 필요 없이 답심리 쪽으로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저는 고덕 아르테운 33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네, 매도하고 한 12억 정도가 자금이 생기는데 네. 전세를 끼고 투자할 만한 지역을 찾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님,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좀 갈아타기로 보신 게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강동 고덕 아르테몬인데 이걸 매도하고 12억 갭 투자로 다른 곳으로 좀 가보면 어떨지 대표님께 네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여기 네, 지금 너무 아르테온. 방송 잘 보고. 네, 아,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아르테온 지금 갖고 계신다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지금 입주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얘가 지금 이제 고덕주공 3단지가 지금 재건축이 네. 된 거잖아요, 예전에. 그죠? 네네. 여기 원래 원 조합원이셨어요? 네, 원래 조합원이었습니다. 아, 그럼 좀 차익은 좀 많이 보셨겠네요. 그죠? 요즘 가격이 많이 올라줘서. 그죠? 예. 네네. 그래서 이거 매도하시고 네. 매도하시고 이제 한 여유 자금은 한 12억 정도. 예. 네. 12억 정도.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네네. 예, 한 군데만 알려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어찌 됐든 재건축으로 좀 재미를 보셨죠?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주는 꼭 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 끼고 지금 갭으로 투자하실 거죠? 네네. 예. 그럼 또 재건축으로 가세요. 아, 예, 재건축으로 가시는데 요즘 이제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약간 좀 들썩이거든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내가 재건축을 가더라도 지금 뭐 강동도 좋은 지역이지만 얘보다 좀 더 나은 상급지로 가야겠죠. 그렇죠? 네. 그럼 네네. 바로 옆에 여기 송파 있잖아요. 송파. 네. 예, 송파가 강동보다는 당연히 상급지죠. 그렇죠? 예. 네네. 자, 근데 송파에서 보시면 한 군데만 알려드릴게요. 한 12억 정도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지역. 예. 네. 자, 송파 쪽에 보시면은 여기 그 오금 현대라고 있어요. 오금 현대. 여기가 오금현대요. 방위역 역세권이고요. 그다음에 네. 오금역 더블 역세권 인접을 해 있어요. 그다음에 네. 여기가 한 단지도 그렇게 작은 건 아닙니다. 단지도 한 1,300세대, 400세대 요 정도 되고요. 예. 네. 되고 위에 바로 올라가면은 우리 시청자 잘 아시는 올림픽 선수촌이 있어요. 네. 예, 올림픽 선수촌은 아시잖아요. 그죠? 예. 네네. 근데 이 올림픽 선수촌은 투자 금액이 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님 자금으로는 조금 어렵고요. 예. 네. 근데 얘 오금현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1,300세대인데,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촌에 가면 좋은데 올림픽 선수촌 못 가면은 다음 이제 단지가 여기예요. 오금현대. 네. 예. 근데 여기가 지금 매매가가 아마 32평형대가 아마 한 19억 정도에 아마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전세가 한 8억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한 11억 정도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뭐 이제 공공기획 재건축도 했었고, 근데 다시 이제 공공기획 재건축은 무산되고 어찌됐든 민간 재건축으로 다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장점이 뭐냐면 용적률도 괜찮은 편이에요. 예, 중층 재건축인데 용적률이 한 170%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사업성은 괜찮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강동 매도 하시고요. 어쨌든 내가 네네. 재건축으로 재미를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재미를 봤으니까 또 재건축으로 또 들어오시라는 거죠. 네. 예, 이해되시죠? 네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더 상급지로 또 재건축에 한 번 더 투자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실행해보시고 언제든 어려움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둘 거고요. 특히나 요즘 소액으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창인 대표님 많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좀 마련돼 있거든요. 간략하게만 좀 소개 부탁드려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점 서울 도심에 이제 규제 완화와 더불어서 소액으로 투자할 지역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 시청자님하고 말씀을 드렸듯이 찾아보면 있다라는 거죠. 예, 찾아보면 있는데 사실은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님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지역을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어떻게 보면은 더 잘 찾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1:1 대면 상담으로 그 1억으로 입지가 아주 좋은 지역에 소액으로 재개발 가능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액으로 이런 재개발 투자처를 찾고 계신다면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 테니까요. 언제든 이 번호로 참여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2022년 눈여겨볼 만한 투자처 이야기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어디 투자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의 좀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강북의 코엑스를 꿈꾸면서 계속해서 좀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오늘 어떤 지역 가볼지 주식회사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 서우진 본부장님과 함께 떠나볼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또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하고 계세요. 지금 과연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과연 어느 지역이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화를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지역은 이 동대문구에 있는 청량리 지역, 제가 청량리동을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과연 또 어떤 호재가 있는지 보시게 되면은 뭐 다양한 호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좀 꼽자고 하면은 우선 첫 번째, 이 광역 교통의 중심.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교통 호재를 받을 교통 호재를 받는 지역이 아무래도 지역적인 성장 가치가 더 높아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정비 사업에 대한 호재,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30 서울 플랜, 이렇게 제가 이제 세 가지 좀 핵심 포인트를 꼽아왔는데, 우리가 또 첫 번째 이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광역 교통 호재의 중심.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게 우리가 저희 부동산 방송을 좀 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게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로 이 청량리에는 대규모 교통 호재들이 많다. 지금 현재도 보셔야 되면은 우선 이제 지하철 1호선부터 이제 분당선, 그리고 경의중앙선, 경원선, KTX,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청량리에는 5개 노선이 이미 이제 지나다니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청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도권 내에서 가장 큰 교통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이 GTX가 무려 2개의 노선이 들어가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GTX 환승역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데, 이 GTX 환승역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많은 정거장이 생기더라도 지금 서울 내에는 환승역이 단 3개밖에 없다는, 서울역, 그리고 삼성역, 그리고 이 청량리역.
그래서 우리가 이 GTX 호재를 바라볼 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청량리 일대를 더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외에도 뭐 강북 횡단선이라든지 면목선, 뭐 경춘선, ITX까지 이렇게 많은 지하철 이제 뭐 교통 호재들이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이제 지하철 호재들이 교통 호재들이 많아지면은 또 어떤 부분이 좋아지느냐? 우선은 이제 청량리에서 뭐 서울역이라든지 청량리에서 강남으로라든지 이렇게 대규모 업무 지역구로 갈 수 있는 이제 직주 근접성이 좋아지게 되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더 많은 수요가 이제 좀 더 수요가 유입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또한 이런 식으로 이제 교통 호재가 많아질수록 이 역 주변으로도 굉장히 또 상권이 발달하게 되고 지역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호재를 발판으로 청량리는 앞으로 지금부터 더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제가 아까 강조드렸는데 이 정비 사업에 대한 호재. 일단 기본적으로 청량리라는 지역 자체가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생각하기에는 저기가 좀 굉장히 좀 낡은 지역 아닌가, 좀 안 좋은 동네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아직도 계시는데 지금 현재 청량리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어떻게 보면 천지개벽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또 이제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화면으로 보시게 돼도 지금 제가 크게 강조드린 거는 이 전농 답심리 뉴타운 이제 전농 답심리 뉴타운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현재 뭐 전농 7구역이라든지 답심리 18구역, 답심리 16구역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대규모 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돼가지고 이 전체적인 주거 환경이 굉장히 많이 깨끗해지고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주변으로도 이렇게 대규모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주변으로도 조금 이렇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뭐 이제 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뭐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뭐 제기동부터 청량리 그리고 이제 답심리까지 굉장히 많은 지역들에서 이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 청량리를 이 정비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느냐? 지금 현재 이제 그 청량리 옆에 있는 답심리동 일대 지역을 지도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은 이제 전농 답심리 뉴타운으로 사업이 진행돼서 현재 이제 레미안 위브라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있고 이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볼 수 있겠어요. 이 빨간색으로 들어온 것들이 현재 좀 30년이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이런 이제 청량리역처럼 지도를 다시 보셨을 때 이 청량리역에 굉장히 많은 이제 지역적인 이제 개발 정비 사업들에 대한 호재가 있고 이 주변으로도 이 호재들이 계속해서 번져간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살짝 보이는데 지금 답심리역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또 이렇게 노후된 주거 지역들이 많고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소액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막 1억대, 1억에서 1억 중반대, 1억 초반대 이 금액으로 아직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특히 또 답심리 지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노후도 요건도 상당히 많이 높은 데다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 공급에 대한 정책으로 앞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는 소규모 이제 정비 사업들, 예를 들면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모아주택 등 이러한 사업들을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게 이제 그 층수 제한, 이 15층 층수 제한을 또 완화하기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면적에 대한 부분, 이제 좀 더 큰 면적으로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이러한 규제들도 계속해서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이제 선점을 하셔가지고 좀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청량리 지역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가 관심 있고 궁금하시다 하시면은 저희 1:1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상세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의 청량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즘 청량리 한번 가보시면 여기가 청량리야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많이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지역이 바로 이 청량리라는 지역인데요. 정말 강북의 삼성역을 꿈꿀 정도로 교통 호재 그리고 정비구역 호재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또 잘 고르면 소액으로 알짜 투자해볼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임장 활동도 한번 해보시고 잘 모르겠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다 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뿐만 아니라 또 좀 전문가들과 함께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우진 본부장과 직접 만나서 이 청량리 지역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정말 소액으로 이렇게 개발이 좀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남들보다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전문가와 좀 안정적으로 계획 세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1:1 대면 상담 안내도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민 살피기 위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